자, 일단 제목은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수학하를 거의 한 번도 안 배웠다고 가정을 하고 완전 기본기부터 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합성함수라는 거는 함수를 연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 자, 여기에서 x에서 y로 가는 f라는 이름을 준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y에서 g로 가는 g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 1, 2, 3, 4, 5, 6, 그 다음에 7, 8, 9 이렇게 우리가 있을 때 얘네 대응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됐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우리가 G 합성 F의 1이다 이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합성함수의 기호야. 이렇게 동그라미 있으면 G 합성 F 그리고 요 X 그러니까 F 함수 이름이 F일 때 그 값을 정의역을 걸어줄 때 fx 이렇게 썼었지. 여기에 뭔가 숫자를 정의역에 있는 걸 집어넣으면 얘 짝꿍, 즉 얘 함수값이 얼마로 계산이 되는 그런 구조였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어떤 함수의 이름이 g 합성 f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한 개의 함수가 되는 거고, 그럼 g 합성 f라는 건 뭐냐면 연쇄적으로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하고 다시 왼쪽에 있는 걸 계산하는,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나중에 얘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 합성 F의 1이라고 하면 얘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자, 너네한테 G 합성 F의 X를 계산하는 방법은 요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얘에다가 x를 먼저 걸어준 애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g에다가 다시 얘를 계산한 결과를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합성이 여러 개가 되어 있어. g랑 f랑 h랑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hx가 제일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다 괄호로 바뀐다고 보면 돼. G 괄호, F 괄호, 그 다음 H에다가 요 X를 걸어준 거. 그럼 괄호 열었던 것만큼 닫아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G 괄호 F1 이렇게 계산을 하겠지. 그러면 F1이라는 건 얼마죠? 1의 짝꿍이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 G5를 계산을 하면 5의 짝꿍, G라는 거에서 5의 짝꿍 값은 8이 되겠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지. 우리가 이런 걸 합성함수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G 합성 F라고 쓰여져 있으면 우리가 누구 먼저 계산한다? F를 먼저 계산해.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수, 이 대응 관계를 이렇게 모형으로 표현을 했을 때 F라는 애를 먼저 그 다음 G를 계산할 거예요. 아시겠지? 이해되세요? 자, 거기 뭐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함수값 계산해 보래. 자, 1번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G 합성 F의 3에 플러스 F 합성 G의 3. 자, 일반적으로 합성함수에서 F 합성 G랑 G 합성 F는 같지 않습니다. 물론 같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다르게 될 때 하나라도 다른 애가 있으면 이게 같다라는 게 성립 안 한다고 얘기를 하지. 일반화를 했을 때 이 합성하는 순서를 바꾸면 같은 값이 보통 안 나와. 안 나오는 게 하나 이상 반드시 있을 거야. 뭐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해요. 같은 경우. 자, 얘는 계산하는 방법이 G의 F3 플러스 F의 G의 3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해서 이걸 값으로 구하고
그 다음 다시 차례적으로 요 g에 대한 값을 구하면 되겠어. 자, F3은 그림 보니까 얼마야? F3은 1. 그래서 얘는 G1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G3은 얼마지? 2. 그래서 F1을 구하게 되겠어. 그럼 G1은 다시 1의 짝꿍 3이고 F2는 3이죠. 그래서 다 2번 되겠지.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성함수를 배울 때 우리가 먼저 계산하는 애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계산하는 애를 속함수, 그 다음 나중에 계산하는 애를 겉함수 이렇게도 많이 부르더라고.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보실게요. 자, 거기 합성함수 G 합성 F, 얘가 정의가 되는 조건, 얘가 정의가 되는 조건이야. 뭐 아무 때나 정의가 된다는 건 아니겠죠. 얘가 정의가 되려면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에요. 자, 먼저 계산하는 애의 치역이 나중에 계산하는 정의역에 속해야 돼. 다 포함이 돼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먼저 계산을 했을 때 계산된 값이 F의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지. 얘가 왜 이런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냐면 우리는 이런 합성함수를 계산할 때 안에 있는 속함수를 먼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얘를 계산한다는 얘기는 얘 함수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럼 이 함수값이 G라는 겉함수의 정의가 되는 값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F의 함수값, 우리가 먼저 계산한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1이 요 정의가 안 되는 다른 어떤 7이라는 대로 대응이 됐었다고 쳐봐. 먼저 하는 속함수의 함수값이, 그러면 얘가 G라는 함수의 정의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G에서 요 값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순차적으로 F라는 속함수를 계산한 결과물이 요 G라는 정의가 되는 부분에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G에서의 함수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먼저 계산하는 속함수의 계산 결과를 모아놓은 거니까 나중에 계산하는 겉함수의 정의역에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이용해서 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집합 X는 1, 2, 3 얘를 원소로 갖고요. fx는 ax 더하기 3이고 g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자, 그랬을 때 g 합성 f가 정의가 되도록 하는 a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g 합성 f니까 우리는 먼저 계산되는 함수값을 모아놓은 집합, 즉 치역이 되겠지. 치역을 붙여야 돼요. 그러면 얘가 먼저 계산하는 f라는 함수의 치역은 얘가 fx고 정의가 1, 2, 3에서 정의역이 먼저 나왔으니까 여기에 1 넣으면 a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이 함수값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지? 2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3이라는 애도 치역에 들어가 있을 거고, 3 집어넣으면 3a 더하기 3이라는 애가 들어가 있을 건데, 그 애가 얘가 지금 x에서 x로 가는 그런 함수잖아. g나 f나, 그지? 그러면 g의 정의역은 1, 2, 3이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얘가 먼저 계산한 함수의 이 결과물이 나중에 계산하게 될 함수의 정의가 되는 그 값 안에 포함이 되는 구조로 돼야 되겠어. 이해되세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얘는 객관식 문제니까 너네가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어 보면 되겠지. 야, 헤딩 조심하고 약간 수그리고 가지. 초점 흐려지니까. 자, 그러면 A 한번 구해볼까? 자, 얘가 A 더하기 3이 1과 같다라고 놓게 되면 A가 마이너스 2죠? 근데 이거를 다 집어넣고 계산했을 때 요 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서 포함을 못하는 형태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탈락이고, 2a 더하기 3이 요게 1과 같다고 보면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거는 되나요?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원소가 0이 돼버려서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3a 더하기 3이 1이다 이렇게 놓으면은 a가 얼마야? 뭐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경우가 굉장히 많아. 얘가 선생님은 얘네 세 개가 1과 같다라고 놓고 한번 해봤고, 그럼 얘네 세 개가 2랑 같다고도 나와야 되고 3이랑 같다고도 나와야 돼. 이 경우가 따져야 될 게 뭐 9개나 생기는 상황 아니겠어요? a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이 학살이 그냥 객관식에 있는 걸 그냥 숫자를 a를 집어넣어서 이게 포함 관계가 되는 원소로 구성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더 낫겠지. 1번 0 집어넣으면 이게 원소가 3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계산한 결과가 다 3이니까. 그러니까 이 집합의 원소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집합에 포함이 되겠지. 얘가 치역이 3이 나온다는 얘기는 먼저 계산한 결과물이 이쪽으로 전부 다 대응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러니까 먼저 계산하는 F라는 애가 X에서 X로 갈 때 F라는 애가 다 이쪽에 여기에 1, 2, 3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쪽으로 대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G를 구해볼 수 있는 거가 되겠지. G의 정의되는 구간에 들어왔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실게요. 합성함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함수까지 해서. 지금까지는 조금 너네가 어떻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는데 뒤에 문제 굉장히 어려워요. 앞을 시너지는 쉬울 수 있어도 모의고사 문제 졸라 어려워. 자, 3번 보실게요. 자, fx가 2x 빼기 3이고 그다음 gx가 x-1이야. 자, 이랬을 때 f 합성 h의 x는 gx일 때 h2는 얼마냐? 자, 이러면 이제 벌써 어지러지지. 자, 한번 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일단 이렇게 동그라미가 된 거는 연산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연산할 수 있는 기호로 바꾸고 그러면 f의 hx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얘가 gx다라고 놓고 여기에서 주어진 식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f의 hx라는 애는 요 x 대신에 양변에 hx를 뽑아준 애야. 그러니까 좌변은 2hx 빼기 3이라는 식이 완성이 되겠지. 그 다음 우변의 gx는 x-1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너네가 그냥 1차 방정식 풀듯이 hx만 빼고 다 넘기면 되겠지. 그러면 hx는 2분의 x 플러스 2가 되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h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너네는 여기다 2 집어넣는 게 당연히 되지. 그래서 h는 2가 되겠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되지? 자, 554번도 풀어줄게. 자, 봐. 얘를 풀어주는 이유가 있겠죠? 554번. 자, f가 x-3이고 g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데 h의 fx, 그 합성함수 기호를 바로 계산하는 걸로 바꿔야겠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h의 마이너스 5는 얼마냐? 자, 요거 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h라는 함수, 나중에 계산하는 함수가 안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치? 그럴 경우에는 너네가 요 fx 자리에 요 x 빼기 3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이해되지?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계산하는 함수가 이렇게 2x 빼기 3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f의 hx라는 거는 f라는 큰 함수를 봤을 때 이 x 자리에 hx를 집어넣으면 이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함수식을 구해볼 수 있었어요, 이 첫 문제에서는. 근데 얘는 h 나중에 계산하는 함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기존에 주어진 fx를 이 자리에 갖다 놓는 거겠지.
그러면 hx-3이라는 애는 gx-2x 플러스 3과 같다라는 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답을 구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니까 괄호 안에 주어진 게, 그럼 괄호 안에 니네가 마이너스 5를 만들려면 뭘 집어넣으면 돼? x. 그래서 양변에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자, 근데 니네한테 식을 구하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 요 괄호 안에 x 빼기 3이라고 한 애를 t로 바꿀 거예요. 치환을 하겠습니다. 바꾸는 거 말고 식을 한번 구해볼 거야. 답은 그냥 나오죠. 여기 y 집어넣으면. y 집어넣으면 얼마야? 10이냐? 자, x 빼기 3이라는 애를 t라고 놓으세요. 그러면 얘는 요게 t로 바뀌는 거지. x 빼기 3. 자, t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이 양변에 들어간 x를 다 t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x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는 이 관계식을 x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관계식에서 없애고 싶은 문자에 대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x는 t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t 플러스 3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3에 플러스 3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고, 얘를 전개해서 쓰면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h의 t라는 애가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면 너네가 이 양변에 있는 t를 x로 양변에 t 대신 x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바로 hx라고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 그럴 바에는 이렇게 주어진 괄호 안의 식을 살펴보니 여기 주어진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이게 x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얘가 1차 함계수가 1인 1차식으로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x 대신 x 더하기 3을 넣는 게 보이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분수가 막 들어간 조금 조잡한 식이 나왔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너네가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치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4번. 자, 11번까지 30분 내로. 자, 합성함수의 성질. 자, 1번 보세요. 합성하는 순서가 바뀌면 우리가 계산하는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같지 않다. 항상 같지 않은 건 아닙니다. 같은 애가 있어요. 근데 같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합성하는 건 순서에 유의해라. 근데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라는 게 됩니다. 돼요. 거기 2번이 설명하는 게 뭐야? 우리가 3개 이상을 연쇄적으로 얘를 합성을 하게 될 때 요거는 우리가 계산하는 게 결합법칙이라는 게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도 된다는 뜻이야. 그치? 교환은 돼야 안 돼요? 1번에 의하면 안 됩니다. 결합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개가 합성이 돼 있을 때는 요렇게 하는 거나 우선순위를 뒤에 쪽에 주는 거나 된다.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계산하는 데 쓰일 겁니다. 이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여기에서 요렇게 f랑 i라는 함수가 있는데, i라는 함수는 뭐게? i가 뭐야? 내 새끼란 뜻이야? 응? 맞습니다. 자,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배웠던 거 있죠? 항등함수가 뭐였죠? 집어넣은 거 그대로 나오게 하는 함수, 그지? 넣은 거 그대로 나오게 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 x를 걸어서 계산을 하게 될 때 요 항등함수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항등함수라는 애는 이 안에 집어넣는 애가 그대로 값으로 나올 거야. 집어넣는 애가 더 좁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fx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걸었는데 요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 없애고 그냥 우리는 요 함수나 요 함수나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항등함수를 합성을 하게 될 때는
항등함수는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곱하기 1을 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항등함수를 가리키는 영어의 앞자를 딴 거예요. 아이덴티티. 하여튼 함수가 영어로 뭐지? 오늘 분위기가 왜 이러지? 내가 어디 아프니? GX는 이렇게 돼 있다. 자, F랑 G가 이렇게 돼 있을 때 F 합성 G랑 G 합성 F랑 똑같대요. 그랬을 때 K가 얼마냐? 자, 우리가 저거 합성했다라는 기호만 있으면 함수 이름만 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야, F랑 G가 같아. 이런 식으로 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가 함수 이름만 갖고는 식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어떻게 걸어줘? 이렇게 괄호치고 x를 걸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값이 들어갔을 때 변화를 관찰하겠다는 뜻이지. 양변에다가 x를 걸어주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의 함수가 되니까 요 하나에 괄호치고 오른쪽에다가 x를 걸어주면 되겠어. 수연아 하나치 잘 살고 있니? 그래요. 자, 이걸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연산하는 구조로 바꿔야지. f의 g, 그다음 얘는 g의 f. 그러면 이건 뭐 우리가 할 수 있지, 그지? 자, 여기 gx 식이 주어지면 다 바꾸는 거야. 그럼 얘는 f에 gx라는 애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 다음 fx는 2x 마이너스 5. 그럼 여기에서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애는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5로 계산이 될 거고, 우변의 g의 2x 마이너스 5라는 애는 요 자리 x 자리에 2x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해갖고 우리가 K만 구하면 되겠지. K 구하면 얼마 나오나 구해보세요. 자, K 구해봐. 알았어. 그 다음에 여기서 니네가 조금 어려워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야, 거기 563번 봐. 이것도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자, F 합성 G의 X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그 다음에 hx가 x제곱 빼기 1이야.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합성을 여러 개를 하고 있지. 자, 요거를 계산을 해보래요. 이거를 무턱대고 우리가 f의 g의 h의 x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안 풀리는 건 아닌데. 자, 우리가 요 합성을 계산을 할 때는 결합 법칙이 됐었으니까 합성 괄호를 나는 이거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F 합성 G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H를 나중에 걸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동일하시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계산을 할 건데 이게 하나의 함수야. 이렇게 덩어리가 이거랑 h라는 애를 합성한다고 보시면 돼. 그럼 계산하는 식으로 바꾸면 h4를 먼저 계산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요.
선생님이 이 동그라미가 괄호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계산식을 바꾸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F 합성 G라는 이 덩어리랑 요게 이제 괄호로 바뀌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이해되지? 그럼 여기에서 H의 4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H의 4라는 애는 여기에 4 넣고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4 넣으면 15죠? 그럼 내가 F 합성 G에 15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이거 계산한 값으로 15로. 그럼 H 합성 G에 15라는 거는 요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 법칙,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다 15 넣고 계산하면 되겠죠. 자, 답은 2번이고 넘어가실게요. 자, 5번 보시죠. 5번이요. 자, 대응 관계가 나와 있죠. 한번 그림 그려놓고 설명해 볼게요. x, y, 그다음에 g까지. 이름이 f, 그다음 이름이 g. 자, f 먼저 하고 g가 계산이 된다는 얘기는 속함수가 f라는 뜻이래요. 이해되시죠? 자, 1, 2, 3의 a, b, c의 4, 5, 6. 자, 1은 A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6으로 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조건이 추가로 주어진 게 G 합성 F가 2를 걸면 결과물이 4가 나온다. 그리고 얘네가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면 이게 1대1 함수가 되면 되겠지. 왜냐면 정의역하고 공역의 원소가 같으니까 개수가 같지. 개수가 같으니까 얘네가 다 다른 값으로 대응이 됐다면 이쪽에 있는 값이 남는 애가 다 대응이 돼서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러니까 1대1 함수로 만들라는 얘기야. 서로 다 다른 애로 보내라는 뜻이 되겠지. 자, 근데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이게 성립하게끔 우리는 다른 데로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데는 뭐 B 아니면 C로 바꿔볼까? 2랑 3이. 왜? 이 A는 이미 1하고 대응이 됐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계산이 되려면 G의 F2가 4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2의 짝꿍을 F라는 데에서 2의 짝꿍을 먼저 받으면 그 값이 4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G에서. 이해되지?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속함수 2를 대응을 시켜줄 건데 2가 C로 가면은 겉함수 값은 6으로 가죠. 얘가 겉함수가 4로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2로 시작한 애가 4로 끝나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 이해되니? 이 화살표의 최종 도착지가 4로 끝나야 돼. 그러면 2가 C로 가선 되겠니? 안 돼. 그러니까 2는 1로 가고 B는 4로 가야 이 합성함수의 연산이 2를 넣었을 때 결과는 4로 끝나는 게 되겠어. 조금 어렵죠. 우리가 이 합성함수를 대응관계까지 생각을 할 때는. 그럼 나머지는 1대1 대응이니까 대응이 안 되는 애로 보내주시면 되겠어. 자, F3을 구해라. C가 답이겠지. 자, 합성함수의 추정. 자, 여기에는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합성을 하게 될 때 추론을 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고요. 합성을 여러 번 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어. 추정 2번 보실게요. 자, 6번 보시죠. 자, fx가 x 플러스 1일 때 f1은 그냥 f랑 똑같고 f의 n 플러스 1은 f랑 fn번이랑 한 거를 이거 이렇게 두 개 합성한 거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이런 표현법은 함수 이름만 준 거야. 이름만 줬으니까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바꾸려면 x를 걸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f1의 x라는 애는 양변에 x를 걸어주면 fx다 이렇게 바뀔 거고,
그러면 n에다가 우리는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그 다음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f에 n에 2가 1이 들어가면 f2가 되겠지. 여기도 x를 걸어준 거야. f2의 x는 1이 들어가면 f 합성 f1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f 합성 f1, f1이라는 거는 f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f랑 f를 합성하는 거야. 즉 우리는 이 지수에 보통 여러 번 합성하는 경우에 지수의 숫자를 변화를 준다. 똑같은 애를 두 번 합성하는 거예요. 자, F3도 이런 구조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X를 안 걸었네. 야, 여기 X 달려있다고 치고 얘들아, X 안 걸어놓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X를 안 걸어놓고. 자, 그럼 여기 n을 3으로 했을 때는 n을 2로 하면 이게 지수가 3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수 자리가. 이게 세제곱했다는 뜻이 아니야. 자, 여기 2를 집어넣게 되면 F랑 F2랑 이거를 두 개를 적겠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가 뭐냐면 이 전 단계에서 이게 두 번 합성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걸로 바꾸면 얘는 F가 총 몇 번? 3번 합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수와 요 합성하는 이 관계를 생각을 해보니까 지수가 바뀌면 그 똑같은 함수를 여러 번 그 횟수만큼 합성을 했다. 지금부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자, 5번 보죠. 100번 했을 때 5의 값은 얼마냐?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얘는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얘를 두 번 합성하게 되면 잘 들어. 두 번 합성한 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차례대로 쓸게. 천천히 기네. 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얘는 우리가 계산 이렇게 할 거냐, 그지? 두 개 합성한 기호로 연산식으로 바꾸면, 자, 그러면 fx라는 게 x 플러스 1이니까 요걸 x 플러스 1을 집어넣고 요 자리에, 그럼 fx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원래 주어진 식의 x 더하기 1을 넣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 x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를 지수를 3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잘 봐. F랑 F2를 합성한 게 요게 3번 합성한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연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F 합성에 연산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여기까지 동의하지? 그럼 얘가 뭐냐면 이 전에 계산한 거야. 그러면 얘가 F의 X 플러스 2야. 얘는 fx 플러스니까 저기 뭐 원래 식에다 x 플러스 2를 집어넣는 거지. 이해돼? 그럼 x 플러스 3이 되겠지. 자, 하나만 더 하고 결론을 낼 건데 결론을 잘 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럼 얘도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건데 얘는 f의 f3의 x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얘는 우리가 이 전에 구해놨던 요 함수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다시 fx 더하기 3은 여기 x 더하기 3이 들어가서 계산이 될 거야. 그럼 x 더하기 4가 되겠지. 자, 여기에서 뭐 규칙을 찾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여기 위에 이 청자랑 요 뒤에 상성이랑 똑같은 규칙성을 갖기 때문에 규칙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똑같은 함수를 여러 번 합성하게 될 때 우리는 그냥 바로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잘 보세요. 일단은 두 번 합성한 거, 두 번 합성한 거는 계산을 해봐야 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 그지? 계산을 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합성한 거는 그 전 단계에 합성해 놓은 식을 원래 식에다가 집어넣는 구조로 계속 계산이 될 거야. 얘를 x 대신에 집어넣으면 다음 단계가 나와. 이렇게 x 더하기 3이 나왔지? 이해될까? 그 다음 단계를 구하고 싶으면 이거를 원래 식에다 넣는 거야. 처음에 fx에. 그러면 또 다음 단계의 식이 나와. 우리는 똑같은 함수를 여러 번 합성하게 될 때 따라서 계속 우리는 그 전에 나온 결과로 다음 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합성해서 그걸 계속 F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이해되지?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계산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 이걸 언제 인지도 하고 있을 거야. 그치?
자, 이 100번 하면 여기가 100이겠죠. 거기다 5 집어넣으면 105가 답이겠지. 이해되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설명할 때 이 합성함수 쪽은 여러 번 합성할 때 도돌이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앞으로 다시 가서 이대로 나는 계속 설명을 할 거니까 잘 숙제하냐.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기. 7번 보시죠. 자, 대응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s로 가는 f라는 이름의 함수. 얘는 1, 2, 3, 4가 있고요. 1, 2, 3, 4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죠. 야, 줄면은 집에 가서 꼭 다시 봐라. 여보세요. 자, 이거 합성 여러 번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2019번 합성에서 1 집어넣은 값하고 2020번 합성에서 1 집어넣은 값. 요번에는 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애가 들어갔을 때 그 값의 변화를 관찰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합성함수는 도돌이표야. 계속 나온 결과물을 처음 식에다 집어넣는 구조로 되겠어요. 똑같은 애를 여러 번 합성해요. 그러면 F1은 얼마입니까? 2점. 맞습니까? 그러면 9번 합성한 거에 1 집어넣으면은 그 전에 나온 결과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예요. 도돌이표야.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 자, 3번 합성하게 되면 또 도돌이표야. 이 전에 나온 결과물에 대한 함수값을 보면 돼요. 얼마예요? 1. 자, 4번 합성한 거는 그 전 단계에 나온 애를 갖고 또 도돌이표. 얼마? 얼마예요? 얼마? 아니 1에 조금 누구요? 2지. 이해돼? 자, 그러면 그 뒤로 계속 반복이 되겠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지? 그럼 반복되는 게 몇 개야? 3개지, 3개, 그지? 그러면 이 값이 반복이 될 텐데 그 짓을 총 2019번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지? 이 반복이 계속되는 형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반복이 될 때, 여러 번 했을 때 그 값이 얼마인지는 요 횟수를 반복되는 애로 나누게 되겠지. 그래서 나머지를 보면 돼. 뭐 이건 중학교 때 순환소수, 순환마디를 갖고 하는 것부터 연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자, 2019를 3으로 나누게 되면 68, 30, 떨어지죠? 자, 나눠 떨어지면은 반복되는 애 중에 누구? 끝에 거 얘가 되겠어. 이해되지? 자, 2020을 그러면 3으로 나누면 얘보다 하나 큰 숫자를 3으로 나눈 거니까 나머지가 1이겠죠.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는 반복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2. 이해되세요? 이해 안 돼? 돼, 안 돼? 좀만 집중해라.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그래프 나와 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하면 애들 약간 멘붕 올 텐데. 자, 일단 뒤에 거 먼저 설명할 건데 8, 9번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쪽은. 자, 10번, 11번 보실게요. 자, 10번. 자, x가 1, 2, 3, 4, 5야. 여기에서 대응 관계가 주어져 있어. 자, f2 더하기 f 역함수의 1.
역함수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함수가 없고. 자, 역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요게 이제 f라는 함수지. 여기서 일로 가는 거 대응관계를 표현하는 건데. 자, 요런 대응관계를 우리는 f라는 이름으로 줬거든요. 역함수라는 거는 이 방향을 그대로 거꾸로 대응하는 거를 역함수라고 해가지고 얘를 역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지수에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은 역함수란 뜻이야. 알겠지? 자, 역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이쪽이 이제 정의역이 돼서 정의역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x 값이 되는 거지, 그지? 요 애들이 x 값이 돼서 얘네가 누구로 대응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얘는 이 1일 때의 대응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얼마야? 4. 얘는 4. 얘는 얼마지? 2의 대응값 4지. 맞니? 그래서 8이야 답이. 뭐 답은 8인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또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역함수라는 거는 뭐 모든 함수가 역함수를 갖진 않아. 역함수가 일단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그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를 할 수가 있어. 자, 왜 1대1 대응이 돼야만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볼게.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돼. 원래 함수가. 그래야 역함수가 있어. 자, 그냥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 얘는 1대1 대응 아니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원소의 개수부터 맞아야 돼. 그지? 똑같아야 돼. 자, 이게 F라고 하면 F는 말이 되죠. 왜냐면 이쪽에 정의역들의 짝꿍이 하나씩만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 거꾸로 가는 함수는 이쪽이 정의역이 돼서 우리가 짝꿍이 한 개씩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얘 짝꿍이 두 개잖아. 말이 안 되지, 그지? 이거 함수의 조건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대1 대응이 안 되면은 말이 안 되게 돼 있어. 이쪽이 정의역으로 바뀌게 될 때 짝꿍이 하나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하나가 안 되거나 이렇게 되게 되거든. 뭐 다른 걸 한번 보자. 1, 2, 3, 4, 5, 6 이렇게 있을 때 얘네가 1대1 함수인데 1대1 대응은 아니야. 여기 남는 애가 있어. 그치?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가는 함수를 생각을 했을 때 이쪽이 정의역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치? 이쪽이 정의역이 되는 함수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가 남잖아. 그치? 우리가 정의역에 놀고 있는 애가 있으면 안 돼. 정의역에 있는 애가 짝꿍을 하나씩만 갖는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지금 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역함수가 있다는 말하고 1대1 대응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수학적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FA는 B라는 게 참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B에 대응이 된다는 뜻을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역함수에서는 이게 자리가 바뀌어요. 이렇게 자리가 바뀐다고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 이거 당연한 거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의 짝꿍이 3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F1은 3이다라고 부를 수 있지. 그럼 반대로 가는 함수 입장에서는 3의 짝꿍은 1로 가는 거 아니겠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역함수 관계면 두 함수가 요 x, y에 들어간 자리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지? 이게 역함수를 계산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게 되겠습니다. 요 함수가 두 개가 역함수 관계가 됩니다. 이름은 뭐 다르게 돼 있어도 문제에서 역함수라고 언급을 했을 때는 요 성질을 이용해서 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 이건 계속 수원수투에 계속 나옵니다. 기수투에서 역함수가 존재. 1대1 대응이다. 자, 그럼 11번 보시죠.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두 함수를 합성을 했어. 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라는 애는 역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를 봐야 돼. 어떤 게 역함수냐?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합성을 해서 i를 만들어내면 그걸 우리는 역함수라고 불러. 자, 잘 들어봐. 자, 우리가 일단은 어떤 두 함수를 합성을 했어. 그럼 i가 돼.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역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성을 해서 요 i가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이 함수 두 개의 관계를 i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뭔 개소리야 지금. 살짝 줄었어.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야. 합성해서 i가 되면. 아시겠죠?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렇단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합성을 역함수랑 하게 되면 이거는 i가 된다는 얘기야.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요 모형에서 선생님이 한번 여기에다가 1을 걸어주고 이렇게 되다가 잘 들어봐. 이거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되는, 기말 때 물론 출제가 되겠지만 요즘은 거의 웬만하면 기말식으로 영문으로 치고. 그럼 니네가 이 역함수 속에 있는 함수를 먼저 계산을 해서 다시 원래 함수를 계산을 하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이 모형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보자고. 자, 먼저 속함수, 역함수 쪽을 봐서 1이 대응이 4로 가는 거잖아, 맞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얘가 다시, 그러니까 얘가 계산이 되면 니네는 F4를 다시 보여야 되는 거지? 그럼 F4는 다시 돌아오겠지. 그럼 얼마로 돌아와? 1로 돌아와. 그러면 얘가 1을 넣었을 때 결과가 1이 나오니까 이게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얘가 원래 함수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갔다가 와 다시. 그러니까 는 거 나온 거 똑같아 무조건. 이해되세요? 이해되지? 이거 잘 들어야 돼 설명. 자, 얘도 봐봐. 그럼 니네가 속함수를 먼저 계산할 거 아니야? 3이 어디로 가? 3이 5로 가지. 그러면 니네는 얘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래? 그럼 5는 다시 어디로 가? 그지? 거꾸로 가지, 그지? 그러니까 결론을 우리가 보면 3을 넣었더니 3이 나오는 구조야. 갔다가 다시 와. 역함수랑 합성을 하게 되면.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잘 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다시 값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요 n은 어떤 함수의 정의역이 되겠어? 이 원소가 들어가는 집합은 우리가 먼저 계산하는 함수의 정의역이 되겠지. 맞아, 아니야? 먼저 역함수를 계산하니까 요게 집어넣은 게 다시 돌아오는 게 역함수의 정의역에 있는 원소로 돌아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얘는 x에서 x로 가니까 이걸 뭐 다르게 놓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 자, 1, 2, 3 여기가 x고 여기가 a, b, c라고 y야. 요게 이제 f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f 역함수라고 줄게. 이해되지? 자, 이런 대응 관계에서 F만 우리가 쓰면은 역함수는 그냥 거꾸로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있는 대응 관계였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여기에다 뭔가를 걸어주게 되면 결과가 여기 걸어준 거랑 똑같이 나온다고 했지, 선생님 방금. 이해돼? 그럼 여기에 걸어줄 수 있는 원소는 어디에 있는 원소야? X에 있는 원소야, Y에 있는 원소야? 뭐니? 빨리 대답해봐. 생각해서. 여기다 여기 있는 걸 써줄 수 있니? 여기 있는 걸 써줄 수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야. Y를 써줄 수 있지. Y에 있는 원소를. 맞아, 아니야?
y에 있는 원소를 써야지. 왜? 내가 속에 있는 함수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 1, 2, 3 이런 거 막 써놓으면 말이 돼? 안 돼? 안 돼. 역함수라는 거는 여기에서 반대로 가는 게 역함수 아니야. 얘가 정의역이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A나 B나 C를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나온 결과물도 A, B, C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를 역함수랑 합성하면 우리는 얘를 그냥 I라고 볼 수 있어. 왜? 는 거 나온 거 똑같이 나오니까. 이해되지? 그러면 얘를 어느 집합에서의 항등함수라고 볼 수 있냐면 얘는 Y 집합에서의 항등함수라고 볼 수 있어. 집합 Y에 있는 원소가 들어갔을 때 그 Y에 있는 원소가 그대로 나오는 형태가 되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I가 되긴 하는데 그 I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속에 있는 함수가 결정을 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해되시죠? 그러면 반대로 합성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합성을 해놨어. 그러면 얘도 I는 맞아. 왜? 선생님이 보여줬잖아. 왔다 갔다 하잖아. 그제? 근데 먼저 계산하는 애가 F 아니겠어? 그럼 F에 있는 정의역이 들어가서 1, 2, 3이 들어가서 1, 2, 3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 말은 이게 항등함수인데 항등함수가 집합 X에서의 항등함수가 되는 거지. X에 있는 원소가 들어갔다가 그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무슨 집합에서 항등함수냐 뭐 이런 얘기가 객관식으로 나와갖고 선생님이 설명한 거야. 이 원리를 잘 기억을 해둬라. 야 그거 11번 문제 풀면은 답 3번 나와. 계산 니네가 해. 자 잠깐 쉬었다가 합성함수 그래프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싶은데 여기 아마 너네가 잘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설명